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변액보험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을 특별 계정에 의해 관리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변액보험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죠.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이 전부 계약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자 간의 형평성, 정확한 손익의 분배를 위해서 특별 계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효율적인 자산 운용과 계약자의 자산에 비례한 공정한 투자 손익을 배분해야 한다. 금방 말씀드린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일반 보험과 달리 수익성 위주의 자산 운용을 위해 별도로 관리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정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자산 평가를 매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하는 거는 맞죠.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상품 구조, 자,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합친 거. 맞는 내용이네요. 1번은 정답입니다. 2번, 최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판매는 중단되었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죠. 최저연금 적립금도 보증을 합니다. 4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한 경우, 선택형이네요. 보증 선택형이네요. 연금 개시 시 최저연금 재원을 기납입보험료로 보증하고 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틀린 지문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펀드 변경 횟수는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연금 다 모두 공통된 내용입니다. 펀드 변경 횟수는 제한이 없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펀드 변경 횟수는 보통 뭐 한 12회 내외 뭐 이렇게 일정한 수준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제한이 없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펀드 변경 시 약관상 수수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내지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펀드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뿐입니다. 약관상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번,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변액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은 월 1회,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4번,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죠.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과 일반종신보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공통점이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세제 혜택은 종신보험에 다른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얘는 공통점이죠. 다양한 선택 특약의 조합이 가능하다. 얘도 종신보험의 특징이니까 가능하죠. 4번,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은 제한이 된다. 뭐 저는 이 내용 처음 들어봅니다. 변액에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서 특약을 부과하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변액종신 또는 일반종신보험 모두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종합 설계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는 일단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연금전환 특약도 변액종신, 일반종신 모두 종신보험의 특성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아닌 것은 3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 보증하죠. 변액연금보험 최저 연금에 대한 연금재원도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합니다.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연금 개시 이후 운용 방법을 일반 계정에서 운용할 거냐 특별 계정에서 운용할 거냐 누가 선택합니까? 계약자 본인 거니까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변액연금보험은 둘 다 매일 변동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은 월 1회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죠. 4번 특정 장애 상태 시 제공되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변액연금보험과 같이 저축성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 변액종신보험과 같이 보장성인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둘을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죠. 1번 보험료 납입 방식으로는 월납 연납만이 있다. 납입 방식으로 월납 연납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실은 월납 연납이 아니라 종신자유납이죠. 종신자유납. 그래서 월납 연납만 있다. 이건 맞지 않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험료 납입 기간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종신납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무 납입 기간이 존재하냐, 그 다음에 납입을 자기가 중지할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지, 뭐 납입 기간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3번 10년 이상 유지되고 관련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유니버셜이 아니더라도 뭐 연금보험이면은 다 받을 수가 있겠죠. 3번은 다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기납입 보험료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은 기납입 보험료의 일정 범위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의 필요성 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뭐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27번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시고요. 자산 운용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 맞는 내용이죠.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얘하고 특별계정의 필요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틀린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항목,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모든 펀드가 동일하다.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에 따라서 운용보수율이 다 다르죠. 근데 모든 펀드가 동일하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는 틀린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의 적립금에 대해 일정률로 부과한다. 자, 보증비용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률로 부과를 하는 거죠. 그 일정률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상품마다. 2번 일단 맞는 지문인 것 같고요. 3번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매월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이 된다.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죠. 자, 이게 매일을 매월로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변액보험에서는 웬만하면 매일이 맞습니다. 이제 매월로 딱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것은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의 변경 주기가 매월 1회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매일입니다.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회사마다 동일하지 않죠. 상품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형 이런 거네요. 그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식형, 채권형은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 구별을 한다. 맞죠? 투자 자산의 종류,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단 한 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단기 채권형 펀드는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여 고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원금 손실, 고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유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펀드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낮은 편이죠. 주식의 편입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운용 수수료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계약자의 보유 좌수가 변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보유 좌수가 변동한다는 것은 돈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돈이 빠졌어야 보유 좌수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은요, 보유 좌수가 늘어나겠죠. 돈이 빠지면, 인출이 되게 되면 보유 좌수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 돈 들어왔죠?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돈 들어왔죠? 보험계약 대출 실행 돈 나갔죠? 보유자수 다 변동하는 겁니다. 기준가격이 하락을 했다. 기준가격 하락은 돈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나간 것이 아니죠. 그냥 가지고 있는 보유좌수에 대한 가격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가격이. 기준가격 하락은 보유좌수 변동과 관련이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회사별 변액보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특별계정별 전월말 기준 자산 구성 내역. 전월말 기준 변액보험 공시에서 전월말 자산 구성 내역 기준 가격 기준 수익률. 자, 자산 구성 내역을 매일 이해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산 구성 내역은 전월 말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기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수익률도 특별계정별로 다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4번. 타 회사와의 특별계정 수익률 비교. 자, 회사별이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비교 공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각 보험회사별 공시실에서는 타 회사와의 특별계정 수익률 비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정답은 4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는 최초 개설일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펀드인가? 이 문제도 간혹 한 번씩 나오는 문제죠. 자, 누적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일단 기준가격이 1,200원이죠. 그죠? 기준가격 처음에 시작은 얼마로 시작합니까? 1,000원으로 시작을 하죠. 1,000원이 1,200원이 되었으니까 얘는 누적 수익률은 20%가 누적 수익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몇 년이 경과했냐를 알라고 하면 연환산 수익률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환산 수익률은 1년에 5%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에 5%씩 수익이 나서 20%가 되려고 그러면 몇 년 경과해야 되니? 이 질문하고 같은 거죠. 5%씩 4년이 지나야 누적 수익률 20% 기준가격 1,200원의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과 일시납만이 가능하죠. 연납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종신자유납으로 여기까지는 맞네요. 계약의 조기 효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얘는 자유납이기 때문에 조기 효력이 이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얘는 말은 되죠. 그죠? 그렇지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 자유납이기 때문에 조기 효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을 설정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기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의무 납입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기 효력 상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3번. 변액연금의 보험료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최적 기초율을 적용한 현금 흐름에 의한 수익성을 분석하지만 수익성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상품 개발이 불가능하죠. 예, 3번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변액연금 보험은 계약자가 납입 보험료 수준, 납입 기간, 납입 방법을 선택을 하죠. 월납 계약인 경우 납입 기간 동안 매월 납입을 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으로 맞는 것은 특별계정 투입 시점 한번 보죠. 제1회 보험료는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승낙이 되었으면 승낙일이 맞네요. 그죠? 예,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된 경우에는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이죠. 제2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죠. 추가 납입 보험료는요. 추가 보험 납입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 되어야지 맞고요. 선납 보험료는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 아니라 매월 계약 해당 일이 선납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5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상식 문제네요.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 회계 작성 시점의 금리를 바탕으로 적립금 계산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 뭡니까? IFRS 17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지 보죠. 특별계정 펀드의 최초 설정 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만으로는 자산 규모가 상당히 적어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자산의 일부를 펀드에 투입하여 초기 펀드의 자산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로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37번. 보험회사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결산 공시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2번. 정기 공시에서 민원 발생 건수, 불안전 판매 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등을 공시를 합니다. 맞죠? 3번. 상품 공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양식으로 공시한다. 공시의 양식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하는 것이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좋습니다. 4번.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모집 수수료율을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모집 수수료 아니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을 보험회사가 공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관리 내용 안내, 보험계약 관리 내용 안내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일반 보험의 경우 1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계약이죠.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분기 1회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2번.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가입한 회사의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죠. 1번, 2번 다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 금액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3번이 일단 맞는 지문이네요. 4번은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보험업법상 투자 신탁으로 분류를 합니다. 투자 신탁으로 분류하는 거 맞는데 보험업법상 투자 신탁이냐 자본시장법상 투자 신탁으로 분류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보험업법상 투자신탁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보고서도 투자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금지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제한, 기초서류에 근거했으니까 보험료 할인을 제한하더라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겠죠. 2번 자사에게 유리한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관만을 비교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장래 운용성과에 대한 단정 판단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를 제공 제한하면 안 되죠. 다 금지행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언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느냐.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영업 인허가 취소된 경우 경영 개선 명령이 취해졌다고 해서 예금보험금 지급을 하지는 않죠. 3번이 일단 틀렸고요. 계약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이 예금보험 대상일 경우에는 이전, 다른 회사로 건전한 회사는 이전이 이제 되면 그 회사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전에서 제외된 예금 중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일 경우에는 예금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경영개선 명령이 취해진 경우,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변액보험 실전 문제 풀이 과정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 달도 그렇게 뭐 큰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 시험 응시를 하실 때 보통은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게 뭐 한 달에 다 추격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제가 늘 강의 이제 마무리에 말씀드린 것은 한 3개월치 정도는 반드시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을 쭉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고 한번 시험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눈에 익은 지문들을 아마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여러분께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